제 주변에는요, 주인에게 충성하는 믿음직스럽고 멋진 진돗개 한 마리 키워보는 게 로망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어렸을 때 마당에서 진돗개를 키웠던 추억이나 그리움 때문일까요? 그런데 현실은 과거와 많이 다른가 봅니다. 산책을 데리고 나갈 때마다 저렇게 큰 개를 왜 아파트에서 키우냐, 입마개는 왜 안 했냐 라는 이웃분들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보호자분들은 이웃들과 싸우기도 하시고요, 늘상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붙이고 다니신다고들 하시죠. 그런데요, 제가 아는 보호자님네 진돗개는요, 동네 이웃분들한테 인기 스타가 돼서요, 강아지 없이 길에서 마주치는 날이면 이웃분들이 왜 강아지는 안 데리고 나왔냐면서 꼭 그 반려견의 안부를 묻는다고 하십니다. 왜 어떤 진돗개는 이웃분들의 인기 스타가 되고 어떤 진돗개는 입마개를 씌우라는 강요를 받을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필수 훈련과 꿀팁을 꼭 적용시키셔서 주변 이웃분들께 사랑받는 반려견이 되도록 해보자고요. 여러분, 실내에서 진돗개 키우시려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진돗개의 특유 성향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배변 활동을 집안에서 하지 않고 밖에서만 하려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진돗개는 집안에서도 배변 활동을 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저는 이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려요. 이 진돗개는 밖으로 산책을 자주 못 나가나? 물론 일부 실내에서도 배변 활동을 하는 진돗개도 있겠지만요,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그래서요, 보호자분들께서 제게 정말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행동 교정을 안 하는 의뢰 중에 하나가 바로 제 반려견이 밖에서만 대소변을 보는데요, 안에서도 대소변을 하게 해주세요 라는 의뢰예요. 성견이 된 진돗개들은요, 산책을 안 나가면 집에서 하루 이틀도 대소변을 싸지 않고 참기 때문에요, 실내에서 대소변을 보게 가르치다가는 방광염과 같은 질병에 걸리고 음식도 물도 안 먹고 말 거예요. 따라서 아파트에서 진돗개를 키우신다? 매일 산책을 나가셔야 한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일 아파트 단지로 산책을 나가야 하는 내 진돗개가 인기 스타가 되느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느냐를 결정짓는 첫 번째 관문으로 가보시죠. 첫 번째 관문은 무엇보다도 짖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에서 우렁찬 대형견의 짖음소리나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아마도 주민분들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우리 아파트에 크고 위협적인 개가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주민들에게 잠재되어 있던 이 두려움이 엘리베이터나 단지 내에서 여러분의 진돗개와 마주치는 순간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공포심이 생기면 공격성을 갖기 쉽기 때문에요. 특히나 여성분들이시라면 이웃분들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기도 하시죠. 이렇게 큰 개를 왜 아파트에서 키우냐, 입마개는 왜 안 했냐, 줄 좀 짧게 잡아라 등등처럼요. 참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시겠지만요, 만약 내 반려견이 진돗개라면 짖는 소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웃분들께 직접적인 공포심과 불편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다른 소형견들보다 특히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돗개는 예로부터 마당에서 집을 지키고 야생동물을 사냥하던 습성이 다른 견종보다 더 많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어린 퍼피시기 때부터 사회화 훈련을 꾸준하게 시켜주지 않는다면 짖고 달려드는 행동이 점차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모두 알고 계시죠? 사회화 훈련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영상은 곧 업로드 예정이오니 구독하고 기다려주시죠. 네, 첫 번째 관문을 기억하셨다면 내 진돗개가 아파트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진짜 꿀팁을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바로 옷 입기 훈련입니다. 진돗개한테 무슨 옷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쁜 디자인의 옷은 이웃들의 심리적 거부감을 줄이는 훌륭한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형견들보다 오히려 진돗개와 같은 중대형견 아이들이 더욱더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돗개가 맨몸으로 서 있으면 겁을 먹는 사람들도 노란 우비나 귀여운 왕리본을 착용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편안해질 수도 있겠죠. 이런 이미지적인 측면 외에도 예쁜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보호자가 반려견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강아지들은 본래 자기 발이나 몸을 만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진돗개와 같이 독립성을 띠는 견종들은 특히나 사람의 접촉에 대해서 다른 견종들보다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양치나 발 닦기, 발톱 자르기와 같은 기본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진돗개 친구들이 제법이나 많은 거죠. 어떤 강아지들은 옷을 입으면 몸이 얼어붙어서 움직이지 못하기도 해요. 이렇게나 자기 발과 몸을 만지는 것을 싫어하는 진돗개가 옷을 입고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훈련사인 저 역시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보호자의 터치를 받아들일 줄 아는 강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불편함을 견딜 줄 아는 강아지는 견디는 법을 모르는 강아지들보다 충동적인 행동이 나타날 확률이 더 낮기 때문에요. 불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입은 진돗개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옷이나 리본을 착용하고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문 밖을 나서서 엘리베이터 매너를 실천할 차례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이웃과 대면하는 엘리베이터는 아파트에서 모든 강아지가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훈련이에요. 훈련사인 저 역시도 아무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 강아지가 타 있는 것만으로도 흠칫 놀라는 반응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만약 달려드는 행동이나 짖는 행동이 동반된다면 상대 이웃은 정말 큰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죠. 특히 중대형견 그리고 진돗개에 대한 편견이 다소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공들여서 해야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엘리베이터 한쪽 구석에서 귀여운 옷을 입고 매너 있게 앉아서 보호자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이웃이 본다면 입마개를 씌우라는 시비 대신에 참 예쁘고 매너 있는 강아지네요 라는 칭찬을 건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평소 집에서 반려견에게 앉아 명령을 한 뒤 보호자분을 바라보면 간식을 주는 연습을 반복해서 하시고 시간을 늘려보세요. 1초에서 10초, 30초, 1분까지요. 이와 같은 연습을 이웃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에 엘리베이터에서 시도해보세요. 처음부터 잘하는 강아지는 없고요. 훈련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빠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훈련하기에 적합한 시기고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진돗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으로 산책을 나가야만 한다. 그래서 두 번째, 평소에 짖거나 달려들지 않는 매너 교육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꿀팁으로 예쁜 옷이나 리본을 착용하는 연습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연습을 하면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인기 스타견이 될 수 있겠다. 꼭 성공하셔서 인기 스타 진돗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행동교정만 벌써 15년 차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강아지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가정을 봐왔고 더 나은 해결을 위해서 아동심리치료학과라는 곳에서 가족치료를 전공으로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행동심리에서 강아지들의 행동심리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사람을 때려서 가르친 적이 있었죠.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에요. 시대는 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개를 때려야 된다고 말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치료에서 심리적인 접근을 우선시할까요? 기술적인 접근을 우선시할까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기술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또한 과거하고 달리 한 아이를 상담할 때는 그 아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를 분석합니다. 저는 반려견을 상담할 때 그 반려견을 포함한 가족 모두를 참석하게 합니다.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저는 일산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이면 오실 수 있으시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애견학교 바니버니는 위탁훈련, 1:1 센터, 개인 레슨, 가정 방문 훈련 등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